네, 지진 해일의 쓰나미의 탐지와 경보입니다. 디텍션, 탐지, 워닝, 경보를 이야기합니다. 지진 해일은 다른 연안 재해와 마찬가지로 빨리 탐지를 하고 빨리 경보를 해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다트라고 합니다. Deep Ocean Assessment Reporting of Tsunami 해서 이 약자로 다트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 지진의 일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이렇게 그 태평양 전역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지진이 발생 가능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단층에 주로 이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럼 지진을 어떻게 감지하느냐라고 하면 요 하나하나의 장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닥에 해저에다가 이렇게 압력 센서를 놓고요. 지진 해일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 물의 수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수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수압을 측정을 해서 이게 지진 해일 쓰나미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수중 통신으로 요 부위까지 이동을 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신호를 보내면 이거에 대해서 이 신호를 받고서 쓰나미에 대한 정보를 위성으로 보내게 되고 위성에서는 다시 쓰나미 경보 센터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시애틀에도 있고요, 알래스카에도 있고 하와이에도 있거든요. 이쪽으로 보내서 쓰나미가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압력 신호는 오른쪽에 같이 요렇게 조석을 포함해서 밀물과 썰물을 포함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먼 바다에서는 파고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 조석보다도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석 성분을 없애고 나면 이제 쓰나미가 보이게 되죠. 요런 이제 쓰나미가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쓰나미가 한 3cm 정도, 깊은 바다에서 6,000m 정도 되는 깊은 바다에서 3cm 정도 이상 된다. 요 진폭이 3cm 이상 된다라고 하면 쓰나미 경보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탐지를 하고 이제 그 경보센터로 경보를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해저면에 있는 BPR이라고 하는 Bottom Pressure Recorder 해서 해저면의 수압계 이걸 통해서 지진을 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전시 체제로 바뀌는 거죠. 전시 체제로 바뀌어서 계속 이제 탐지를 하면서 요거를 이 신호를 부위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나우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Nationwide Ocean Wave Information Network for Ports and Harbors의 약자로 나우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쓰나미와 태풍을 모두 다 이제 그 탐지하고 경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일본의 이렇게 전역에 연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제 미국하고는 다르고요. 미국은 거의 이제 글로벌하게 설치를 했다면 일본은 일본 연근해에다가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수심 100m에서 400m까지 그 GPS 신호를 통해서 수면의 그 변화 이거를 측정하는 그러한 장비가 있고요. 그래서 이 GPS 포지션을 이용하는 장비가 있고 그리고 또 바닥에다 이렇게 심어 놓는 이런 그 수압식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압식 파고계가 있습니다. 연안으로 20에서 60m 정도. 그리고 항구 내에 조석을 관치하는 조위계라고 하는 그 조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서 여기서 먼저 측정을 하고 또 파도가 와서 이제 천수 효과를 해서 그 지진의 일이 커지게 되면 여기서 또 감지를 하고 또 사후에 어느 정도 이 연안에 그 큰 파도가 왔는지를 감지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제 예경보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일본에 있는 그런 그 예경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공통점이 있다면 지진대 근처에다가 이런 장비를 놓습니다. 왜냐하면 지진대 근처에서 해저 지진대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해야 되기 때문 그 탐지를 하고 경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진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나미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본의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영해에다가 지진, 해일, 그 파고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약간 다른 어떤 시스템인데요. 일본 서해안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영해로 도착을 했을 때 그때 울릉도에 해일 파고개를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연안에다가 연안 방제 관측 장비라고 해서 조이개 이런 것들을 이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보다는 좀 일본으로부터 지진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울릉도의 해일 파고개를 통해서 1차적으로 또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예경보를 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치 모델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요런 점들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 얼마 만에 도달할 것인가, 도달 시간과 그리고 그때 침수 범람하는 그 수위, 이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놔서 지진이 발생하면 요거에 의해서 먼저 예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이런 것들로 사후에 어느 정도 쓰나미가 발생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관측 자료를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나오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쓰나미가 울릉도에 얼마나 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 울릉도에서부터 또 우리나라에 오는데 한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생한 쓰나미를 토대로 또 우리나라의 그 연안에 동해안에 예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연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일 파고계 제일 먼 게 이제 울릉도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연안에서 나중에 쓰나미가 오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쓰나미에 대한 해일 파고계라면 일반적으로 밀물 썰물의 수위를 재는 그 조위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항만에 있는데 요거를 통해서도 쓰나미의 파고를 나중에 사후에 관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